독일이 한국에 바이든보다 더한 뒤통수를 쳤습니다. 너무나 충격적인데요. 독일이 프랑스와 영국, 이탈리아뿐만 아니라 최근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인 이 폴란드와 루마니아 등까지 직접 찾아가 한국산 무기를 절대 사지 말라라고 회유하며 대신 독일산 무기를 사도록 로비를 한 정황이 드러나면서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독일이 로비를 시도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말라고 이 회유받은 국가들이 갑자기 이 중대 결단을 내렸다라며 폭탄 발표를 했는데 이 대충격을 받은 곳은 한국이 아닌 독일이었습니다. 이들은 독일산과 한국산 무기를 비교 시험해본 결과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알렸는데요. 이들이 공개한 자료가 전 세계 주요 외신들에 의해 대대적으로 보도되면서 한국은 오히려 초대박이 나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소식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 한국산 무기의 수요가 또 한 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어제 이 러시아에서 최초로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긴급 속보가 전해지면서 세계인들은 드디어 전쟁이 끝나나 기대했지만 허무하게 쿠데타가 끝나버리면서 오히려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푸틴이 이번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화가 났고 지금까지 한 번도 사용 안 했던 이 너무나 위험한 무기들을 총동원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이 때문에 유럽 전역에서 한국산 무기가 유일하게 러시아를 막을 수 있는 무기라며 이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의 주문이 밀려 들어오고 있습니다. 사기와 성매매 알선 등 잡범 출신의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 신분 상승을 거듭하며 어둠 속 거물로 행세해왔습니다. 이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뒤에 요식업에 뛰어들었다가 1990년대 푸틴 대통령과 인연을 맺고 이 크렘린궁 연회까지 주도하며 신임을 받았습니다. 프리고진이 본격적으로 세력을 형성한 건 2014년 용병업체 바그너 그룹을 창설하면서부터입니다. 전직 특수부대 출신을 주축으로 구성된 바그너 그룹은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돈바스 지역 내 친러시아 분쟁 등에 투입돼 전투작전을 벌이며 세력을 확대해왔습니다. 또 시리아와 리비아, 수단 등 중동과 아프리카 분쟁 지역 내전에도 개입해 고문과 학살을 저지르며 잔혹함으로 악명을 떨쳤습니다. 지난해 2월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이 발발하자 프리고진은 발빠르게 전선에 병력을 배치해 성과를 내면서 권력의 실세로 부상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프리고진이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 정계 진출을 꿈꾸며 이른바 신분 세탁을 노렸다고 분석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최대 격전지 바흐무트를 장악하는 과정에서 프리고진과 러 군부와의 갈등이 증폭됐습니다. 국방부가 물자 지원을 거부해 심각한 병력 손실을 봤다면서 이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 등 군 수뇌부를 공개적으로 비판한 겁니다. 정규군과 용병 간 갈등이 증폭되자 이 쇼이구 장관은 모든 비정규군에 국방부와 정식 계약을 체결하도록 지시했지만 바그너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예브게니 프리고진 러시아 용병부대 바그너 수장은 바그너 전사들은 단 한 명도 수치의 길을 걷지 않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계약에 서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라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푸틴 대통령이 국방부 방침을 지지한다고 밝히면서 프리고진은 자신이 토사구팽 당했다고 판단했고 결국 부하들을 이끌고 사실상 쿠데타를 일으킨 프리고진. 러시아 내 일부 군사시설은 이미 장악한 상태, 푸틴이 있는 모스크바, 턱 밑까지 치고 올라왔습니다. 푸틴은 잔뜩 화가 난 표정으로 대국민 생방송 연설을 했습니다. 나는 러시아 시민, 군대, 법집행기관 및 특수요원 현재 전투 위치에 싸우며 적의 공격을 격퇴 중인 군인과 지휘관에게 호소합니다. 여러분은 제가 오늘 밤 모든 전방 지휘관들과 다시 한번 이야기를 나눴음을 알고 있으며 영웅적으로 처신하고 있습니다. 나는 또한 속임수나 협박에 속아 가장 중대한 범죄인 이 무장 반란의 길을 내몰린 이들에게도 호소합니다. 배신자들의 행동은 러시아와 러시아 국민 등에 칼을 꽂는 행위입니다. 이는 1917년 러시아가 제1차 세계대전에 참전했을 때 당했던 것과 같은 행태입니다. 군대와 국민의 등 뒤에서 다툰 정치인들로 인해 군은 파괴되고 국가는 붕괴했으며 광대한 영토의 손실이라는 거대한 격변이 초래되었습니다. 러시아는 승리를 빼앗겼고 내전의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러시아인은 자신들의 형제를 향해 총을 겨누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온갖 정치적 모험가들, 국가를 분열시키고 찢어놓은 외국 세력에 그로 인한 이익을 거뒀습니다.
우리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우리는 내부의 배반을 포함한 모든 위협으로부터 국민과 국가를 보호할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것은 바로 배신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야망과 이기심이 반역으로 이어졌습니다. 국가와 국민 그리고 바그너 부대의 병사와 지휘관이 다른 부대원들과 함께 싸우고 죽어간 대의에 대한 배신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내부 혼란은 우리 국가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이며 국가로서 우리에게 치명적입니다. 그것은 러시아와 우리 국민에게 큰 타격입니다. 그러한 위협으로부터 조국을 지키기 위한 우리의 행동은 가혹할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배신의 길을 택한 자, 무장 반란을 준비한 자, 협박과 테러 방법을 택한 자들은 모두 형용할 수 없이 강력한 처벌을 받을 것입니다. 법과 우리 국민 모두 앞에서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라고 전하며 격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바그너 그룹이 푸틴의 연설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자기 쿠데타를 포기하겠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무장 반란을 일으킨 러시아 용병 기업 바그너 그룹이 병력 이동 중단과 상황 완화에 대해 합의했다고 24일 스푸트니크, 로이터 통신 등이 보도했습니다. 바그너 그룹 수장 예브게니 프리고진은 이날 오디오 메시지를 통해 유혈 사태를 피하기 위해 모스크바로 향하던 병력에게 기지로 철수하도록 지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들 병력이 지난 24시간 동안 모스크바에서 200km 거리까지 진격했다고도 말했습니다. 벨라루스 대통령실도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합의하에 알렉산드르 루카셴코 대통령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과 협상했다며 프리고진이 바그너 그룹의 이동을 중단하고 상황 완화를 위한 조처를 하라는 루카셴코 대통령의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새로운 대통령을 갖게 될 것이라 선포했던 프리고진의 폭탄 발표에 이 전 세계인들은 드디어 푸틴이 내려오고 전쟁도 끝나겠구나 라고 기대했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러시아의 쿠데타. 자, 그런데 푸틴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더 난폭해졌습니다. 또 언제 쿠데타가 일어날지 모를 것이라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푸틴이 이 금지된 무기들을 총동원해 더욱더 큰 전쟁을 일으키려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유럽 국가들은 최근 유럽에서 너무나도 잘 나가는 한국산 무기를 대규모로 사들이려 하기 시작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때 독일이 너무나 충격적인 일을 저질렀습니다. 최근 K2 전차, K9 자주포 등이 폴란드 시장에서 활개를 펴자 독일이 각종 로비를 하며 회원국들을 대상으로 이 독일산 무기 구매를 회유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뿐만 아니라 호주 등 주요 국가에서도 한국산 무기 수주를 가로막고 있어 수출 4대 강국으로 도약하는 데 제동이 걸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3일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방산 수출 규모는 약 170억 달러로 폴란드와 체결한 수출 계약만 124억 달러에 달합니다. 유럽에 대한 수출 비중이 전체 중 70%를 넘는 셈입니다. 국내 방산업계는 올해도 유럽에서 대규모 수주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나에어로스페이스는 루마니아, 핀란드와 K9 자주포 수출 협상을 진행 중이고 영국은 2025년부터 영국군 주력 자주포 116문을 교체하는 1조 원 규모 사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대로템은 폴란드와 12조 원 규모 K2 전차 820대를 수출하기 위한 계약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독일은 한국에 이렇게 유럽에서 엄청난 규모의 무기를 판매하고 있는 것을 아니꼬아해 이들 국가들의 로비까지 하며 한국산 무기를 사지 못하도록 가로막기 시작했습니다. 독일은 20년 넘게 전차 최다 수출국 1위를 지키고 있습니다. 터키와 폴란드, 그리스 등 나토 회원국에 대한 수출 비중의 절반을 넘었습니다. 나토 회원국과 무기를 구매하며 전쟁 발생 시 부품과 정비 지원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연합작전과 군수 지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나토 회원국 대부분 독일산 무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국이 무기만 잘 만드는 것이 아니라 마치 무기를 신선식품 새벽 배송처럼 너무나 빠른 속도로 총알 배송을 해준다며 바로 옆에 있는 독일보다 더 빨리 유럽국들의 무기를 배송해주자 이들은 독일 대신 한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결국 독일은 한국의 뒤통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로템 K2 전차 수주가 확실시됐던 노르웨이 사업은 독일 레오파르트 2A7 수주로 돌아섰습니다. 독일은 전차 54대를 대당 450억 원에 팔았는데 이 중 100억 원에서 150억 원 이상을 노르웨이에 페이백, 이 정가로 판매했다가 현금으로 되돌려주는 방식으로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독일은 당초 러시아에 수입하던 천연가스 거래처를 노르웨이로 옮기겠다는 조건도 제시했습니다. K2 전차 가격은 독일산보다 2.5배나 저렴한데 성능은 독일산보다 훨씬 우수하고 이 표적 획득 및 처리 속도까지 더 빠르지만 독일산에 밀릴 수밖에 없었던 이유입니다. 독일은 앞으로 계약에 나설 핀란드와 루마니아와도 수주를 위한 밑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핀란드는 러시아와 인접해 있어 방산업계 주요 고객으로 떠오를 전망이지만 지난달에야 나토 회원국으로 가입해 강국인 독일 눈치를 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시선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독일은 유럽 표준 전차 개발 등 나토 회원국 간 무기 공동 개발에도 속도를 내 한국산 무기 견제 강도를 더욱 높여갈 것으로 우려됩니다. 독일의 견제는 유럽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의 수주가 유력했던 호주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도 이 독일이 호주 박서 전투 정찰 차량을 구매하기로 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져버렸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독일은 나토 회원국 중 가입비를 가장 많이 내는 국가라며 정치적, 경제적, 외교적으로 회원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점을 내세우며 한국산 무기 수출에 발목을 잡을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그런데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우크라이나에 보내졌던 독일의 대표 자주포 PZH-2000 총 15문 중 7대가 고장난 사실이 전세계 외신들에 의해 보도되면서 독일로부터 로비를 받은 유럽 국가들은 성능도 한국산이 더 좋은데 고장도 안 난다며 독일산을 절대 사지 않을 것이라 선언했습니다. 심지어 세계 최강의 무기 선진국이라 불리는 영국마저 한국산 무기는 독일산을 월등히 뛰어넘었다라며 한국산 K9 자주포를 대규모 사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은 특히 한국산 K9 자주포는 독일산보다 성능은 훨씬 우수한데 어떻게 가격은 독일산의 반값도 안 되는 저렴한 가격이 될 수 있냐라며 신기해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